문항에 나와 있었던 총 8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 8가지의 요구사항을 새롭게 정한 순서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말하기 쉬운 순서에 맞추어서 8개를 정리하면 돼요. 1번 문제와 다른 점이라면 여기서는 좀 더 흐름을 감안해서 써야 돼요. 흐름을 감안한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8개의 논리를 쓰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말을 하게 되는 거지를 한번 고민한다는 걸 뜻해요. 1번 문제에서는 그런 주제가 없었어요. 그냥 뭐 수수께끼처럼 뭐 때로는 퍼즐 맞추기처럼 답을 찾아서 나열 정리하는 거였죠. 근데 2번은 그렇지 않아요. 2번은 주제가 있어요. 주제는 아마도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였을 거예요. 형식적 법치주의가 갖는 한계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을 것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주요한 사례는 샤일록의 요구였죠. 다시 문항을 잠깐 보면 샤일록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왜 부여하는지 이유를 쓰고 샤일록의 견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서술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샤일록이에요. 이 글이 뛰어놀아야 할 필드는 샤일록이 등장하는 바로 그 사례라는 거죠. 이 샤일록의 행동을 평가하고 샤일록의 견해가 무엇이며 왜 그러한 샤일록의 주장을 우리가 들어줘야 하는지, 그렇게 들어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논리는 다른 지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글 시작부터 끝까지 8개의 논리를 쓰는데 전반적인 글의 흐름 자체가 법치주의라는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근데 이야기를 전개할 때 법치주의로 처음부터 쓰기보다는 샤일록의 사례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드러내는 거지만 우리의 글의 목적은 샤일록의 사례가 우리가 뛰어놀아야 할 필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8개의 논리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써야 할지 순서를 정해야 할 차례인데, 라의 논지를 먼저 쓰는 것보다는 샤일록의 주장을 먼저 써주는 것이 글을 전개하는 데 더 쉬울 거예요. 처음부터 샤일록 끝까지 흘러가니까요. 샤일록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냐면, 자, 지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체크해 놨는데 계약에 따라서 안토니오의 살점 1파운드를 요구하고 있죠. 샤일록은 적법한 계약에 따라 안토니오라고 합시다. 안토니오의 살점, 썩은 살점, 이것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살점 1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주장이에요. 주장. 자, 문항에 보면 번호 2번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마에서 나타난 샤일록 주장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라의 논지를 얘기하면서 왜 이런 주장을 일단 들어줄 기회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이제 나아가겠죠. 논지 쓸 거예요. 자, 라에 따르면 이제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제 지문을 명시하는 거예요. 라에 따르면 이제 라의 논지를 써야 돼. 어떠한 주장이라도 의견 표명의 자유는 보장되듯이. 자, 이제 샤일록 들어가는 거, 샤일록 사례로 샤일록의 어떠한 주장이라도, 좀 이상해요. 표현이 좀 바꿀게요. 어떠한 주장은 아니고요. 누구라도 의견 표명의 자유는 보장되듯이 샤일록의 주장이 비록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사람 죽이겠다는 뜻인데 비윤리적일지라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좀
이제 라의 논지를 쓰다가 여기까지 썼죠. 되듯이까지. 그 다음에 라의 논지를 깔고 샤일록의 주장도 그 논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썼고요. 그러면 라의 논지가 이런데 그럼 라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라에서의 근거가 있겠죠? 그걸 또 쓰면서 또 살짝 샤일록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라에서의 논지인데 이 논지를 뒷받침하는 거 써야 되죠. 라의 논지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의견 표명의 자유를 바탕으로 짧게 쓰고 싶어요. 바탕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것. 좀 길어지네. 있는 것처럼 이제 자, 라 끝났고 이제 샤일록의 사례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샤일록의 주장이 자 문항에서 주장이라고 했으니까 주장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주장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렇죠. 진실일 수 있잖아요.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이게 설사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도움 되니까 이 얘기인데 기존의 진리가 뚜렷해지니까 막 그 얘기를 써야 되는데 자 뭐라 쓸까요? 이건 또 진리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게 될 논리의 원형 그러니까 라에 나와 있는 논리는 진리에 관련한 내용이었지만 사실 이거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리는 아니에요. 학문적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고 쓸 수는 없고요. 적용을 하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이거 좀 수정합시다. 그 사회가 추구하는 올바른 좋다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가치와 규범이 더욱 뚜렷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고 어렵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의견 표명의 자유를 바탕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여기까지는 라예요. 그다음에 샤일록의 적용, 샤일록의 주장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유 1번 또 그 사회가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와 규범이 더욱 뚜렷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는 것처럼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말로 요렇게가 제시문 라에 나와 있는 논리의 원형이고요. 이 부분이 그 논리의 원형을 바탕으로 이 부분이 샤일록의 주장이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의견 표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그 사례에 적용해서 밝혀낸 이유예요. 이유의 원형, 적용된 이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문항을 볼게요.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써야 되는데 샤일록의 견해를 쓰고 곧장 이어서 문제점을 쓰는 게 연결되는 글로서는 더 수월할 테니 바와 사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와 사를 정리를 하고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까지 쓰고 그 다음에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를 쓴 다음에 문제점을 쓰는 게 좀 편하다. 자, 그러면은 바와 사를 정리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바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 이상하잖아. 어쩔 수 없어요. 한편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편 바는 자, 바가 뭐였냐면 자,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였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 법률의 취지를 잊고, 그렇죠? 잊고 독재의 수단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그렇죠. 악용될 수 있어. 그렇죠? 실질적 법치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자, 그 다음에 문항을 보면 사도 써야 되죠. 자, 연결 지어 쓰고 싶어요. 연결이 잘 안 되네요. 근데 사는 자, 사례죠. 사례. 기계적인 법 적용은 주거 안정이란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거죠.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융통성 있게 접근해라 이런 거죠. 융통성 있게 법률을 적용하는 게 그죠? 필요하단 내용이다. 아이고. 자, 그러면 다시 문항을 보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고려하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들어가야 돼요. 이를 통합하면 법의 적용이 기계적일 시 개인의 이익을 독재 위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거나 원래 취지인 기본권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통합하면 있다는 논리가 된다. 자, 이렇게 쓰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샤일록으로 적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항에서 보면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죠. 샤일록은 법의 적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법대로 해라 이 얘기죠. 샤일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법대로 이번 계약이라고 합시다. 사례에 들어가야죠. 계약대로 자, 계약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살점 1파운드를 주겠다.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문에 보면 아까 본 거 기억날 텐데 자 봐봐요. 샤일록이 이런 말을 했죠. 법은 무용지물이죠. 법령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자, 근데 문항을 보면 자 여기에서 샤일록의 견해, 이러한 견해, 법대로 하라라는 견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통합된 결과는 뭐였어요? 기본권 침해라든지 원래 취지인 기본권 침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 악용될 수 있어, 독재 뭐 이런 얘기였죠. 이런 거를 이제 샤일록의 사례에 싹 적용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그러나 자 문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샤일록은 아까 발언에 나왔지만 그냥 증오와 혐오의 감정 때문에 이런다는 거죠. 법이 샤일록의 분풀이에 쓰이거나 샤일록으로 하지 맙시다. 개인적인 분풀이에 쓰이거나 안토니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답안을 쓴 거를 다시 한번 보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8가지의 논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샤일록은 적법한 계약에 따라 안토니오의 살점 1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자, 이거는 문항에 나와 있는 샤일록의 주장이에요. 자, 라에 따르면 누구라도 의견 표명의 자유는 보장되듯이, 그리고 의견 표명의 자유를 바탕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게 라의 논지를 쓰라는 요걸 이제 구현한 거예요. 샤일록의 주장이 비록 비윤리적일지라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랑 샤일록의 주장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사회가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와 규범이 더욱 뚜렷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샤일록에게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적용된 이유예요. 한편 반은 형식적 법치주의는 그 법률의 취지를 잃고, 이렇게 수정을 좀 잃고라고 쓴 거예요.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실질적 법치주의가 요청된다는 주장이다가 제시문 바를 쓰라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4는 기계적인 법 적용을 주거안정이란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법률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다는 이 4의 내용을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이를 통합하면 법의 적용이 기계적일 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거나 원래 취지인 기본권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자, 통합 고려하라 그랬으니까 통합 고려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죠. 중앙대는. 자, 마지막 남은 게 요 고려하여 이제 그 샤일록의 견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쓰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문제를 쓰는 거예요. 샤일록의 문제. 샤일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하나 더 써야 되네요. 법의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를 먼저 써야 이 견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쓸 수 있겠죠. 자, 샤일록의 견해예요. 샤일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법 적용에 대한 샤일록의 견해였어요. 자, 이게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쓴 거죠. 마지막에는. 자, 문제점이에요. 그러나 법이 개인적인 분풀이에 쓰이거나, 자, 독재, 개인적인 악용 이런 얘기죠. 안토니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 분양 못 받고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주거의 안정이라는 법률의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쫓겨짐을 당하는 것처럼 안토니오 이런 계약을 이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명의 장치일 텐데 오히려 이런 계약, 법치에 의해서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되는 야만성이 나타난다는 얘기로 문제를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별해내고요. 그 8개의 요구사항을 순서는 잘 재배치하겠죠. 8개를 흐름에 맞추어서 따박따박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특징은 법치주의에 대한 얘기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샤일록의 사례라는 그 필드 위에서 그를 전개했어야만 했다. 그래서 샤일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샤일록으로 끝났죠. 사례에서 사례로 끝난 거예요. 물론 중간에 모든 그 논리의 원형은 지문에 있었지만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도 글을 쓸 때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영상을 좀 봐서 알겠지만
뭐 실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그런 실수 이런 것도 다 뚫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수에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수습하며 답안을 써내는 거죠. 중앙대 문제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그 실수를 줄여 나갈 수 있어요. 이번 영상만 볼 게 아니라 중앙대 문제를 더 많이 찾아서 풀어보고 답안도 확인하고 그러면 중앙대 문제는 이렇게 쓰는 게 항상 답이었구나 하는 그 흐름을 짚어낼 수 있어요. 그 흐름을 자신이 한번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구독을 해놓고 많은 학교 문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주기적으로 보다 보면 본인 마음속에도 논술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마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말고요. 댓글, 좋아요 이런 거 많이 해줘요. 자, 다음 시간에 그럼 다른 문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